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타사 제품이랑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 진짜 그만하고 요리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요리는요, 원포원과 안에 퀸 TI를 설명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저속 노화라는 단어를 오늘 메인으로 원포원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자, 저속 노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지기 위해서잖아요. 자, 아메이핀은요, 건강을 만듭니다. 그럼 원포원은 뭘 해줄까요? 건강을 더해줍니다. 건강을 만들고 건강을 더해주는 아메이핀과 원포원의 활용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메뉴를 소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홈미팅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말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홈미팅에서 메뉴를 딱 정할 때에는 제철 메뉴 정하는 거 너무너무 좋고요. 키워드 꼭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키워드는요, 건강을 만들고 건강을 더합니다. 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야기를 하자고 하네요. 자, 아메이핀 TI입니다.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 TI가 나왔을 때 저는 가전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전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인덕션과 그 새로 나오는 도구들이 얼마큼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핀 TI가 딱 나왔을 때 제가 세트를 딱 회사 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회사 돈 너무 짜릿했어요. 자, 이렇게 막 사용을 하는데 아메이핀이 타사 제품들에 비해서 갖고 있었던 단점들이 모두 다 보완이 된 작품이 바로 TI였어요. 네. 자, 타사 제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완이 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스팀홀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이 보강이 됐고요. 두 번째 316입니다. 자, 스테인리스 316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자, 우리 지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316이 왜 좋아서 왜 316이 좋은 거야?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원래 304라는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316을 쓰고 싶어도 316이 가공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내식성도 강하고요, 내구성도 강하고, 뭐 바닷물에도 막 다 건져내는 316인데 316의 모양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타사 제품에서 316 쓰는 거를 되게 크게 우리의 기술력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 근데 우리 TI는 어때요? 316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16이 좋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304에 비해서 정말로 바닷물이라든지 신거라든지 다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4도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304는요, 일반적으로 수저라든지 수푼이라든지 의료기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316은요, 그 친구보다 조금 더 깊숙한 데 사용이 돼요. 바닷속에 들어가는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배라든지 아니면 우리 막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되는 KTX 열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는 게 316입니다. 자, 근데 316만 사용을 하기에 너무 그냥 좋은 것만 같은 거예요. 다른 데랑 또 차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316 TI는 TI, 티타늄을 갖다 붙입니다. 자, 티타늄은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로켓, 우주선, 비행기에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TI만 사용을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TI는요, 다 좋은데 요리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 요리를 할 수 있게끔 316이라는 스테인리스를 갖고 왔고요. 그 316을 조금 더 강하게 버텨주기 위해서 우리는 TI까지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음을 넘어서 위대함이라는 표현에 316 플러스 TI다. 이걸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누리호 뜰 때 제가 또 보면서 이걸로 한번 로켓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16 TI는 316이라는 좋은 스테인리스에 TI라는 건강한 뭔가 견딜 수 있는 견고함을 보태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거예요. 7중이라고 그러고 5중이라고 그러고 3중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제가 우선 7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우리 인덕션으로 사용을 할 때는요,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석이 있어야지만 여기 인덕션에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대체적으로 사상용을 사용을 합니다. 스테인리스 사상용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에도 기술력이 들어가요.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게 되냐면 너무 얇거나 자성이 얕으면 우리
조금 저렴한 아니면 다른 제품 딱 했을 때 인덕션인데 똑같이 9단으로 불을 올렸는데 불이 안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도 어떠한 결과에 어떠한 자석을 사용하고 그게 얼마큼 열이 잘 올라오는지도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을 끌어올립니다. 자, 열을 끌어올려서 이제 요리로 가야 되는데 우리 뭐라 그러죠? 라면 끓여 먹는 냄비 뭐라 그러죠? 양은 냄비.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막 뭔가 쉽게 끌어올리고 쉽게 가라앉을 때 양은 냄비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식자재가 바로 직접적으로 열을 만나게 되면 식자재는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온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닿고요.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요. 물이 많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식기구, 좋은 푸계열은요. 열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을 동일하게 모든 면에 다 받고 그 동일한 열들을 식자재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게 좋은 푸계열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두꺼울수록 더 좋겠죠. 두꺼울수록 천천히 열이 올라오면서 같이 열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중 5중이 필요한데, 자, 이때 7중 5중은 맨 처음에 4, 3년 갑니다. 자, 7개예요. 그러면 이제 6개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는 알루미늄을 넣어줍니다. 자, 알루미늄을 넣어줘서 열을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요. 열을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주는 재질이 알루미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루미늄이 딱 올라오게 되면 이제 겉표면에 열이 왔잖아요. 근데 그 열을 316이라는 스테인리스가 티타늄이 딱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열이 딱 올라왔을 때 식자재에 그냥 무자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316 스테인리스랑 티타늄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통 5중이랑 통 3중이랑 소비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무슨 차이야? 5겹이야? 3겹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 열이 올라오는데 좋은 푸계열일수록 일정하게 열을 식자재에 전달을 해줘. 자, 그러려면 통 3중보다 통 5중이 천천히 들어오지만 더 건강하게 요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맛을 만들어줄 거야. 자,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아니,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뭐가 또 그렇게 달라? 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뭐가 흑백전쟁이라든지 마켓에서 저도 이제 셰프님이라는 호칭을 많이 듣게 되었거든요. 뭐 다이닝 레스토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식문화가 높아지고 있는데, 요즘 가장 맛있는 요리는요, 양치를 하기 싫은 맛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양치를 하기 싫어한다는 맛은 바로 뭐냐면요, 전분이 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원포어는 될 수 있는 한 전분이 낮아요. 근데 저렴한 가격의 조미료라든지 양념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요, 전분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텁텁해지거든요. 자, 근데 좋은 식자재로 요리를 해주시게 되면 식자재 내에서 이렇게 채소수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셀프 테이스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채소수가 이렇게 고운 맛있는 육수들, 맛성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좋은 오일이라든지 좋은 재료를 넣어서 살짝만 맛을 더해주시면 그게 완성되는 양치하기 싫은 맛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루하시죠? 얼른 요리 해야지 되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안에 끼는 건강을 만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미료를 조금 쓰게끔 재료 본연의 맛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건강을 더합니다. 좋은 식자재, 저희 원포원으로 건강을 더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요리를 하실 때 훨씬 더 쉽고 재밌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공부를 할 때에도 보고 리더님들께서 한 번에 빠르게 요리가 됩니다라는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살려주세요. 그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용도로 가능하고요. 홈쇼핑 보시면 10,000원, 20,000원짜리 냄비에서 당연히 되는 요리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하고요. 아메이피 우리 진짜 TI까지 왔잖아요. 이때는 조금 더 프리미엄, 우리 좀 더 건강을 만든다. 이런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요리해가지고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다 그런 거는 자, 근데 또 암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좋은 식자재가 몸에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요리 강사인데 지금 시작한 지 15분인데 요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사용을 할 거는요, 웍 스티머 세트예요. 제가 요 리뉴얼 됐을 때 가장 어머나 했던 제품이 친구인 것 같아요. 맞아요. 스튜포트로 다친 요리를 해주실 때는 볶아서 약간 육수를 내주실 때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조합이 된 게 바로 웍 스티머 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친 요리를 해주실 때 꼭 두 가지 요리를 한 번에 만들어야 돼라는 또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 다친 요리 스티머로는요, 새로운 요리를 막 만들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아래 만들어진 요리 옆에 어우러지는 요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얘는 그냥 진짜로 스팀을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양념을 더하는 요리들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또는 여기서 딱 열심히 만들어주고 고명을 위에다 얹어준다. 자, 요즘 원플레이트 요리들이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반찬 문화도 너무너무 좋은데 반찬조차도 하나의 플레이트에 담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는 뭔가 쪄서 아니면 뭔가 고명, 모양이 망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요리들을 좀 넣어주시고 아래에는 맛있는 국물들을 만들 수 있는 요리들, 소스를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만들어주시면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사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다른 요리를 하시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드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머는 꼭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무슨 요리를 하는지 이제 드디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렌티콩 스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렌티콩은 요즘 워낙 그 저속노화 식단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자재 중에 한 가지인데 렌티콩이 왜 그러냐면 손질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다른 콩들은요, 오랫동안 불려주시거나 때로 데쳐주셔야 되는데 렌티콩은 그냥 한 번 씻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씻어주시기만 하면 어디든 다 들어가는데 맛은요, 팥 맛도 나고요, 녹두 맛도 납니다. 그래서 볶는 요리 하실 때는 약간 녹두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끓이는 요리를 해주실 때에는 팥 느낌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렌티콩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거 만들 때 저 오늘 맛 베이스라는 걸 좀 만들려고 해요. 맛 코팅이라는 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스테인리스 용기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조리가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건강한 그건 기본입니다. 자, 대신 여기에다가 맛성분으로 코팅을 만들어서 요리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 7중의 웍입니다. 열을 받는 원리. 요 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사삼형이요. 여기 요 작은 거에서 빠르게 열을 끌어올립니다. 자, 이렇게 열이 끌어올리면요, 옆면이나 모든 면이 동일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꺾어줬어요. 이렇게 꺾어져 있는 이유는 열을 끝까지 잘 오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술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삼형에서 자, 9단에서 5초 정도 세주려고 해요. 자, 우리 모든 용기들을 사용을 해주실 때에는요, 가장 센 불에서 5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수분들이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노크를 해주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요리할 거야. 나 이제 시작한다. 자, 그런 다음에 무조건 중불로 줄여주세요. 5단 또는 6단으로 줄여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 이렇게 기름 같은 거 부어주신 다음에 연기가 호로록 올라와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로 열이 가기 전에 기름이 온도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중불로 줄여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 막 찾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요리 공식입니다. 그래서 늘 기름은 중불로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둘러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올리브 오일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올리브 오일, 포도씨유 오일, 그 다음에 아보카도 오일 되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어디에 무엇을 써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데, 자, 올리브 오일은요, 무언가 하나를 합쳐주는데 풍미를 만들어주고
라고 할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풍미를 만들어줄 거거든요. 스프에.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살짝 이렇게 둘러줄게요. 자, 그렇다면 요즘 우리 올리브 오일 셀즈 포인트는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자, 다들 엑스트라 버진을 말씀하실 거예요. 자, 요즘 엑스트라 버진이 8,000원짜리도 있고요, 6,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올리브 오일이요 와인이랑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산도도 중요하지만 품종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 노블리스 올리브 오일은 어떤 품종을 갖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올리브 오일들은요 품종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 근데 우리 원래 알고 있는 마트에서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품종이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있는 올리브 오일은 고급 올리브 오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맛있다. 이제 엑스트라 버진은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기 또 이탈리아 와가지고 외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맨날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제가 100번 말하고 왔거든요. 카롤 그럴까요?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올리브 품종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로부스 갈라 올리브 오일에는 카롤레 라인이라는 품종이 사용이 됩니다. 그 친구는요 둥근 맛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한식 요리를 할 때도 훨씬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가끔 우리 올리브 오일로 볶음 요리 했을 때 올리브 향이 너무 강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는 게 바로 로부스 갈라 올리브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롤레 라인이라는 네, 올리브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올리브 오일을 설명을 해주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어떠한 품종을 쓰고 있다 이 표현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아직도 요리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지루하시는 막 지금 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요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의 맛보기는요 바로 이 양파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양파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자, 우리 프랑스 요리 보시면 어니언 수프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양식 요리를 할 때는요 뭔가 베이스가 되는 맛성분들을 하나씩 만듭니다. 자, 요 양파를 이용해서 맛성분을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제가 아주 늘러붙지 않고 골고루 잘 돼가고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불에서 볶기 때문입니다. 자, 중불에서 볶으면 열이 골고루 가기 때문에 물러붙는 거를 방지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옆면까지도 양파를 막 계속 묻히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양파의 기름이 한 번씩 다 묻혔다 싶으시면요 이때 최고화력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최고화력은요 처음부터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오일이라든지 양념에 골고루 다 묻힌 다음에 사용을 해주셔야지 화력이 골고루 갑니다. 이렇게 최고화력을 넣어서 양파가 갖고 있는 단맛이라든지 황석분들을 냄비에 가득 묻혀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랗게 올라오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양파가 만들 수 있는 모든 맛들을 아주 쏙쏙 끊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볶아줄게요. 자, 이렇게 맛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요리가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념이 조금 들어갈수록 훨씬 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깊고 달달한 요리를 맛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로 열심히 볶아서 일부러 눌러붙게 했어요. 자, 스테인리스는요 눌러붙는 게 조금 있어야지 맛있어요. 자, 우리 코팅팬 코팅 벗겨지면 몸에 안 좋다고 스테인리스 샀는데 왜 이 방법들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스테인리스 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눌러붙게 해주시고요. 눌러붙은 거 그 다음에 올라와 주면 훨씬 맛있습니다. 우리 왜 미역국이랑 묵국, 그 다음에 북엇국도 볶은 다음에 끓여주시면 더 맛있잖아요. 그 이유들이 온도차를 이용을 해서 요리를 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말고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저 금세 양파가 노래졌어요. 자, 요렇게 노래지면 이제 단맛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버섯을 넣어줄게요. 자, 버섯은요 진짜 신기한 식자재예요. 왜 그러냐면
열을 받기 전에는 여기에 남아있는 수분이라든지 기름을 쏙쏙 다 빨아야 됩니다. 근데 열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수분을 내뱉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마미라고 하죠. 깊은 맛이 요 버섯에서 나오게 됩니다. 약간 맛의 스펀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버섯도 넣고 한번 쓱싹쓱싹 볶아볼게요. 자, 버섯까지 넣고 아까 짜투리 버섯도 남아서 자, 넣고 양배추 있으시면 양배추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양파랑 버섯, 렌틸콩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당황하지 마세요. 레시피랑 틀리다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 볶아봅니다. 자, 이렇게 볶는데 지금 너무 물이 없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요 물을 한 스푼 또는 2스푼 정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목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깨끗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만들어져 있었던 양파, 버섯에서 나왔던 맛성분들이 다시금 양파랑 버섯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깊고 깔끔한 맛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스테인리스 팬, 우리 진짜 좋은 스테인리스 팬 쓰시잖아요. 그때는 이 조리법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싹싹싹 닦아주면서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카레를 넣어주셔도 맛있고요. 토마토 소스를 넣어주셔도 맛있고요. 여기에다 크림을 넣어주셔도 또 맛있습니다. 요건 그냥 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양파 좀 싫어요 라고 하시면 파를 좀 이용을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섞어볼게요. 어머, 제가 또 목청 좋은 거 알아가지고 맛있는 잘 안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닦으면서 볶아주시면 여기 보시면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맛성분들 놓치지 말고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는 거를 정말로 추천드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알 육수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알 육수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되게들 많이 고민하셔서 많이 넣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한국표준협회에서요 너무너무 궁금했대요. 1인분에 물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찌개를 끓일 때 1인분에 600에서 700ml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요거 한알 기준이 350ml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알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한알 육수 제가 이렇게 으깼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볶는 요리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가루 육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꼭 국물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볶음이라든지 다른 요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왜냐면 20가지 재료가 들어갔는데 국물 요리에만 쓰기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한알 육수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거 엄청 쉬워요. 제가 힘써서 막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솔솔 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힘이 세기는 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 한알 육수가 국물뿐만 아니라 볶는 요리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 파스타 같은 거 만드실 때 넣어주셔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런 방법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싹 볶아줬다 싶으면 이제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주도록 할게요. 자, 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우리 스테인리스 너무너무 좋은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믹싱볼 같은 거 구입하실 때에도 좋은 스테인리스로 된 믹싱볼을 많이 구입을 하시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TI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플로링이라고 해서 물 하는 것도 너무 잘 됐고 보시면 눈금까지 적혀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믹싱볼이 없어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타늄 316 스테인리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산물이라든지 뭔가 다른 요리를 넣어주실 때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실 때 냄비로만 활용하지 말고 이렇게 믹싱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도 묻지 말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물 넣고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게 되면 여기에 파스타도 좀 넣을게요. 슈파스타 넣어줄 거예요. 자, 슈파스타 진짜 작은 거 넣어줬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 제가 5년 전에 여기서 공부를 할 때도 리더님들이 다 당황하시는 거예요. 제가 원팩 파스타 왜 안 불리고 넣냐 막 이렇게 당황하시는데 불려주시게 되면요 요리를 했을 때 식감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많은 요리 해주실 때에는 안 불리고 넣어주시면 좋고요. 원파 파스타 하실 때도 차라리 육수를 더 많이 넣어주시고 그 상태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떡지지 않아요. 불린 다음에 해주시게 되면 약간 떡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렌틸콩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렌틸콩도 들어가고,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우리 이 뚜껑을 그릇처럼 활용하는 거. 자, 우리 타사 제품들이랑 이제 스테인리스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 가지씩 더 알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게 이 손잡이 부분입니다. 원래 손잡이를 많이들 그릇처럼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저기에서 뭔가 특별함을 만들고 싶어서 손잡이 부분들을 그릇 대신 안전성으로 많이들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흰 TI는요, 안전성도 물론이고 그릇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믹싱볼처럼요, 정말 좋은 스테인리스의 그릇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스티머 같은 거 활용을 해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뚜껑 위에다가 바로 올려서 활용을 해주시면 안전성에서도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요, 먼저 밑간하는데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전에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아보카도 오일을 어디다 써야 될까? 발열점이 높으니까 우리 요거 다 튀김하자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자, 발열점이 높다라는 건요, 넓은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발열점이 높은 건요, 온도를 오랫동안 높은 온도로 올려주기도 하지만 재료들이 잘 섞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을 활용을 할 때에는 발열점이 높으니까 튀김에 사용할 거야, 구이에 사용할 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양념이 많은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두르고 밑간을 할 수 있는 어간장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간장도 한 스푼 이렇게 넣어줍니다. 발열점이 높은데 이렇게 짭조름한 걸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채소를 넣어주는데 스팀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약간 뿌리 채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영을 선택해주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영이랑 뭐 버섯이랑 이렇게 좀 준비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골고루 그냥 섞어줍니다. 자, 제육볶음, 불고기 같은 거 시험 보여주실 때는 여기 뚜껑에다 그냥 바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는 우리 셀프 모이스처실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모이스처실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위로 딱 들어갔을 때 수분들이 양념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맛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뚜껑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아래다가 이제 채소를 깔고 여기다가 이제 해물이 많아요. 자, 해물도 넣어서 한번 쓱싹 양념에 섞어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구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렌틸콩으로 어떻게 될까요? 해산물에서 나오는 맛들도 아래로 쑥쑥 내려가고 해산물은 하늘 육수랑 아까 맛소금 같은 맛들이 또 쏙쏙 들어가서 훨씬 더 깔끔한 맛을 만들어주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에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송화소금. 자, 우리 이제 소금이랑 송화소금 설명하고 또 넘어갈 건데 소금이 이제 두 가지가 돼서 어떻게 써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송화소금은요, 늘 마지막 마무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작은 서른소금, 마무리는 송화소금. 서른소금은 간을 맞춰주고요. 송화소금은 풍미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화소금 솔솔솔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뚜껑 한번 딱 덮어줄게요. 자,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신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중불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자, 요리를 해주실 때는요, 중불 사용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처럼 스테인리스, 열이 골고루 와서 요리로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런 스테인리스를 활용을 해주실 때는 센 온도로 계속 해주시는 것보다는 센 온도를 처음에만 딱 인사해 주시고 중불로 해주셔야지 열이 더 골고루 가서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리도 했는데 졸리시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졸리신가요? 혹시 지루하신가요? 아니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요리 하면서 또 다른 요리까지 완성을 하고 이제 또 갈 길이 많아서 제가 말이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자, 이제 요거 이쪽으로 옮기고 후라이팬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후라이팬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후라이팬에다가요 닭가슴살을 구워줄 거예요. 자, 닭가슴살을 구워주고 눌러붙어 있는 그 맛성분을 활용해서 소스를 만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갈까요? 치킨 스톡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들로 스테인리스를 계속 활용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미역국 같은 거 끓이는 거, 북엇국 같은 거 끓일 때에도 맛성분 자체가 거기에 묻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아주실 때 국 끓일 때 맛있는 거, 미역국이 맛있는 냄비, 북엇국 끓일 때 맛있는 냄비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한 번씩 더 넣어주시면 요리하실 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스테인리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테인리스를 사용을 할 때 선택하는 이유와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늘 같아요. 바로 코팅 때문이거든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사고 싶어요. 근데 코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팬을 살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자, 스테인리스는요 예열법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데 또 코팅하는 게 한 번만 익혀주시면 다들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원리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간단할 거예요. 원리가 아주 쉽습니다. 요거는 몇 천 년 전부터 서양에서 사용하던 원리 방법이에요. 스테인리스 팬이 나오기 전에 주물팬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주물팬도요 예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예열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 사이에 작은 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에요 기름을 넣어서 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팬을 뜨겁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물방울로 확인을 해주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을 해주셨을 거예요. 자, 우리 마사지 할 때에도 뜨거운 스팀팩 올려가지고 모공을 열어주잖아요.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졌던 게 이 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름을 넣어줘서 낮은 온도에서 기다려주게 되면 그 모공이 싹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빈틈이 기름으로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온도를 그냥 일정하게 같이 올려주시고요. 같이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팬이랑 기름의 온도를 같이 올려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더 쉽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테인리스 팬 예열법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만의 코팅법, 건강한 코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지금 아무런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요 포도씨유 둘러줄 거예요. 자, 포도씨유를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향이 없어요. 향이 없기 때문에 코팅을 할 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포도씨유 이렇게 둘러주고 자, 7단 맞춰줄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집집마다 화력이 다를 수가 있고 내 팬이 갖고 있는 온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단에서 8단 정도 좀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편한 우리 집에 맞는 단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캐치를 해주시면 스테인리스 사용하시는데 진짜 어려움이 없으시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을 3분으로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시작을 눌러줍니다. 자, 지금 모공을 열어주는 단계예요. 자, 모공을 지금 열어줍니다. 자, 모공을 열어주는 단계입니다. 죄송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공을 한번 열어주는데 스테인리스 팬 쓸 때 진짜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열할 때 그냥 빈 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온도를 같이 올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좋은 스테인리스일수록 매끈매끈하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마제를 사용을 해서 깨끗이 닦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걸 알 수 있게 되냐면 7단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팬이랑 기름이 같이 온도가 올라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거미줄 모양처럼 올라오거든요. 그 단계를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두부라든지 뭔가 온도를 조금 더 예민한 친구들 있잖아요. 수분이 많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 거미줄이 됐을 때 한 두어 번 더 이렇게 해줍니다. 자, 지금 여기는 7단계인데
약간 연기가 살짝 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집은 6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7단에서 3분이 다 끝났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와. 그럼 아 우리 집은 8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줄 한 번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깨끗이 닦아줄게요. 이때는 1단으로 떨어뜨려 주셔도 되고요. 0단으로만 꺼놓고 다른 일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모공이 다 열었고 여기에 기름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모공이 좁아지는 일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 나 조금 더 섬세한 요리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꺼놓고 식자재 준비하고 오셔서 바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팬 예열을 해주는 거는 그냥 원리를 기억해 주세요. 모공을 열어서 기름을 넣어주고 코팅을 해주고 다시 좁혀준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되면 아마 다들 오랫동안 사용하셨기 때문에 느낌을 아실 거예요. 진짜 아이스링크장에 온 것처럼 맨들맨들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닦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막 보여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계란 후라이를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계란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익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자 그리고 흰자랑 노른자는 온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면 달걀 지단을 많이 선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달걀 지단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돌리다가 온도가 지금 조금 낮았어요. 온도를 뭐 2단이라든지 3단에서 이렇게 달걀 지단을 해주시게 되면 달걀 지단이 가는 길에 벗겨져요. 코팅된 게.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예열은 어떻게 해준다? 그냥 같이 기다렸다가 해주시고 시험 보여주실 때 달걀 후라이보다는 지단을 선택해준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물로 씻기 전까지는 코팅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이 상태로 그냥 계속 활용해 주시면 돼요. 인덕션 열이 조금 더 높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선생님 아까 듬뿍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기존 인덕션처럼 그대로 사용해도 별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낮춰야 되는지.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아메이를 업무를 받기 전에 여기서 막 이렇게 조리 업무를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야, 새로 나온 제가 아메이 출신이니까 너네 회사 아메이 인덕션 온도가 안 맞는 것 같아. 너 한번 확인해봤어? 라고 해서 제가 화력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화력이 더 높아졌더라고요. 자, 근데 화력이 더 높아졌지만 그래도 4단부터 7단까지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막 내용을 정리해서 아메이에 메일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덕션 관련해서 저희 사이트 보시면 온도 사용 범위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수가 예전에 제가 10단, 11단 사용했던 거를 7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7단이 강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4, 5, 6, 특히 4단, 4단, 7단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단, 7단을 기준으로 활용을 해주면 너무너무 좋고 중불도 4, 5, 6 사이에서 결정해 주시고 강불은 7단 선택해 주시면 좋고 최고 화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죠. 재료가 한번 다 들어간 다음에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열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최고 화력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최고 화력이 좋은 인덕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들로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단은 거진 고온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1단은 정말 약한 불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원래 예전에 사용하시던 2단, 3단 사이를 3단 정도로 저도 사용을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3단 범위로 해주시면 좋은데 요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진짜 홈페이지 보시면 너무너무 상세하게 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 띄워내도록 할게요. 어머, 말하는 사이에 늘러붙어버렸어요. 온도를 안 기다려줘서. 이거는 코팅이 안 된 게 아니라 달걀이 안 익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달걀 익혀서 다 띄워낼게요. 자, 그리고 또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없으실까요? 지금
인덕션 있잖아요. 네. 이 인덕션이 냄비가 특히 국물 요리를 할 때 밀려다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집에 네. 이제 그 테이블이 엄청 큰 테이블을 네. 쓰는데 밀려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 그 인덕션 놓은 각도 때문에 그런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수막 현상이 이렇게 왜 옆으로 김이 새다 보면 네. 수막 현상 때문에 이렇게 김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냄비가 밀려가더라고요. 주로 어떤 요리 하실 때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이제 찜요리 같은 거 했을 때 옆에 수분이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뚜껑이 이제 손잡이 쪽이나 이렇게 닿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수분이 이쪽으로 새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거는 근데 진짜 제가 옛날에 양해 방법으로 진짜 많이 썼던 네, 거거든요. 네, 네. 저희 1 인덕션을 할 때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키친타올을 깔으면 맞아요. 됐었는데 그래서- 새까만 것까지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맞아요. 키친타올을 센 불에서 못 깔아요. 그래서 깔지 마시고 네. 덮어주시면 돼요. 위로. 네, 위로 덮으시면 됩니다. 근데 위로 덮어주게 되면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가 우리 왜 냄비밥 할 때 옛날에 산에 가면 돌멩이 올려놓으라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주시게 되면 기압이라든지 열이 훨씬 더 잘 보온이 돼서 요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한번 위로 덮어주시면 그 어려우신 게 좀 되실 거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스팀홀이 없을 때보다는 더 좋으실 거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우리 요리 코팅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밀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만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아주 지금 스테인리스 박사가 아주 스테인리스 바보가 돼버렸어요. 공부를 낮추고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또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선생님, 네. 제일 기본인데 그 주부 일반적인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네. 저희들 전 요리보다는 제일 심플한 계란 프라이 네. 그리고 해산 냉선 기 네.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저도 지금 남에서 떨어졌잖아요. 저도 지금 그 원리 한 번만 더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이거 전원 켜는 걸 깜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차가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코팅팬에서도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란 후라이, 흰살 생선, 두부 뭔가 많이 눌러붙고 그런 친구들일 때일수록요 온도를 낮게 설정해 주시고 시간을 더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신 근데 바삭바삭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그럴 때에는 기름의 온도를 높여주신 다음에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왜 부침개 같은 거 해주실 때에도 바삭바삭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름 온도를 높여주신 다음에 낮은 온도로 확 줄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면 요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흰살 생선도 마찬가지, 두부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달걀, 전도 마찬가지. 기름의 온도를 높여주신 다음에 중불이라든지 약불로 떨어뜨려 주셔서 스테인리스에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열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것만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달걀 후라이가 사실은 저희가 호텔에서 만들 때에도 코팅팬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때에도 모양이 그때그때 달라요. 달걀 후라이를 할 때에는 비법은 뚜껑을 덮어줘서 모양을 단백질을 빨리 그냥 확 열로 익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 같은 게 눌러붙잖아요. 그럴 때는 뚜껑을 딱 덮어주시게 되면 그 사이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거기에 물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물기가 톡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뚜껑으로 덮어가지고 얼렁뚱땅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밥하는 거 그리고 이유식 부분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젊은 어머니들. 근데 이유식 할 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맛성분 코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로 좀 많이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 퀸에서 업무를 할 때에는 주변에 이유식을 만드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에 다들 이유식을 만들잖아요. 진짜로 큰 시장이더라고요. 진짜 이유식을 만드는 친구들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다 나쁘다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우리 요 주변팬이랑 그리고 저희 구성품 같은 경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유식 하는 친구들한테 꼭 추천해주는 스테인리스가 바로 저희 주변팬이거든요. 이 사이즈가 진짜 활용도가 젊은 친구들한테 좋습니다. 세트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지금은 우리 소스편집 다 스팀으로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냄비 작업을 할 때 스팀으로 있으면 압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압에 네. 그냥 그걸 팬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압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게 TI의 기술력입니다. 요것도 이미지가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안 되어 있고 일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딱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에 모이스처 실을 만들어서 압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막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깍딸깍 하면서 다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모이스처 실이 여기 안에서 만들어져서 스팀으로 딸깍딸깍 나가던 애들을 하나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기술력이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해결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암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해야 되는데 이암 이야기까지만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모이스처실을 되게들 좋다라고 하는데 뭐가 좋은 건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모이스처실은요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 압력밥솥에는 고무 패킹이 있잖아요. 우리 퀸에는 모이스처실이 고무 패킹이 그때그때 맛성분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실이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잡아주는 거예요. 못 나가게. 그래서 고무 패킹이 아니라 맛성분이 만들어주는 그 패킹이 모이스처 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다시 문제. 자, 지금 보셨겠지만 제가 또 고기를 저희 냄비 그릇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자, 스테인리스는요 가장 위생적인 식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고기도 해동시켜 주실 때 아마 뭐 알뜰 한 뭐 소비생활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호일에다 감싸주면 빨리 녹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호일 필요 없어요. 그냥 고기 이렇게 해주시고 겹쳐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뚜껑 활용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말고 활용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저는 이 상태에서 바로 스테이크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보카도 오일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익히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 눌러주고, 자, 온도 낮춰주고, 자, 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요 염지를 좀 해줬습니다. 자, 염지를 어떻게 해줬냐면요 물에다가 설홍소금을 좀 타줬어요. 자, 우리 설홍소금이랑 송화소금 차이점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설홍소금은요 2억 5천 년 동안 기다려서 만들어진 게 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참 돌을 많이 닦았어요. 그래서 짠맛만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우리 송화소금은요 세계 5대 갯벌에서 천일염으로 바닷물로 막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열정이 넘칩니다. 그래서 미네랄도 있고요, 마그네슘도 있고요, 다양한 풍미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짠맛, 진짜 소금의 맛을 원한다 라고 하실 때에는 2억 5천 년 동안 만들어진 설홍소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뭔가 맛을 조금 더 멋있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송화소금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 전기품에서는요 여기에 명인의 기술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2억 5천 년 동안 있었지만 2억 5천 년 동안 공기가 오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800도에서 구워서 불순물을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자, 불순물 한번 제거를 해줬어. 그런 다음에 혹시 있을 나쁜 짠맛들을 한 번 더 제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기술력입니다. 자, 그리고 천일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가 이제 진짜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갯벌에서조차도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요리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해산물을 이용을 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50년일까 100년일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많이들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구워서 불순물을 없애주고, 그 짠맛이 여러 가지인데 뭔가 너무 힘이 세니까 거기에 송화소금, 송화군을 넣어줍니다.
송화부는 독립무감에서도 약재로 사용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만들어진 게 송화소금이다. 자, 그래서 요리 시작은 설호소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무리는 송화소금으로 해주면 된다. 이런 개념들로 두 개를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리브 오일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닭가슴살 올려놓고, 자, 코팅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저 바로 뚜껑 덮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뚜껑 덮어서 낮은 온도에서 기다려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퍽퍽한 거, 닭가슴살 못 먹고 야들야들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는요, 높은 온도가 아니라 낮은 온도에서 단백질을 천천히 응고시켜 주시면 훨씬 더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돼요. 근데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할 때 단점이 뭐냐면 열이 골고루 안 갑니다. 자, 근데 우리는 통칠중이잖아요. 열이 골고루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요 중형팬을 제일 많이 추천한다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고기 같은 거 해주실 때 좋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루하시죠? 지금 어떡하지? 제가 아까 한 10분 전에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들 눈에 졸음이 가득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에도 한 번씩 하실까요? 지금 혹시 귀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귀도 한 번씩 이렇게 톡톡 쳐주셔도 아주 좋아요. 말이 진짜 많죠. 깜짝 놀라셨죠? 이게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아니 제가 오늘 오는데 열차가 지연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8시 40분, 8시 23분에 기차를 탔는데 12시가 다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오늘 진짜 잘하고 가야지. 근데 말이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닭고기 익혀지는 동안에 이제 요 스프가 조금 완성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해산물들이 익혀졌어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스프가 다 요리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제가 일부러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주시게 되면 찌는 요리할 때 거기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친 요리 해주실 때에는 물을 그냥 여기 3까지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지금 충분히 깊은 맛이 우러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하는 데에서 물을 더 넣어주시면 돼요. 물을 더 넣어주시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체감화력입니다. 체감화력으로 한번 골고루 쭉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저는 오늘 토마토도 좀 넣어줄게요. 자, 토마토도 좀 넣어주시고, 레시피에 적혀있는 양배추가 떠졌더니 양이 조금 적어요. 자, 토마토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간장으로 한 번 더 간 한번 해줄게요. 자, 어간장 한번 넣어서 체험하려해서 보글보글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팀 나와 있는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다가 소스를 만들어서 넣어줄 거예요. 자, 소스에는 마늘이랑 다진 양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옛날부터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유자원. 자, 유자원은요, 향도 좋지만 건강한 단섭취가 가능합니다. 우리 수제청이라고 하면 요즘 수제청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제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되게 많이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이 유자청은요, 정제당보다 더 좋은 알룰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강한 단맛으로 유자원도 1스푼, 2스푼 넣어줄 거예요. 자, 단맛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에 짠맛으로 어간장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어간장은요, 건강에 진짜 좋대요. 왜 그러냐면 개가 갖고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 사실 소화가 되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소화를 도와주는 전통 방식의 효소가 들어가 있는 전통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까지 편한 양념이 바로 뭐 어간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간장도 1스푼, 2스푼 넣어줄 거예요. 간장이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이탈리아 셰프님이 알려주신 샐러드 드레싱의 킥 방법이에요. 바로 뭐냐면 물을 동량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되면 양념의 짠맛이랑 신맛을 한 번씩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만 있는 채소만 맛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많이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주고, 자, 레몬즙 짜주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레몬을 이렇게 웨지가 아니라 가액 부분을 잘랐어요. 이거를 해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얇은 부분으로는 더 쉽게 손으로 착착해야 맛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짜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으로 레몬을 짜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레몬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두꺼운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훨씬 더 쓰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소스 이렇게 부어가지고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줄게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채소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드레싱은 더 없어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채소가 훨씬 더 오랫동안 숨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샐러드 만들어 주실 때에는 샐러드를 채소에 부을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바로 숨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메인 요리에다가 소스 넣어서 버무버무 해주시거나 아니면 드레싱 자체를 메인 요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기 위에다가 얹어볼게요. 저 안 지쳤어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미 덕분에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제가 꿈이 20대 때 꿈이 나 30대 때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한국 요리를 한번 외국 사람들한테 강의하고 싶어 라는 꿈이 있었는데 작년에 코이카에서 의뢰가 와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 다시는 못 가게 된 나라 캄보디아. 근데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시작하고 이게 하나하나씩 되고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회사를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코로나 때라서 줌으로 하는데 너무 운이 좋게 오영호 리더님께서 들어와 계셨었어요. 그때도 인사를 그렇게 드렸던 생각이 나요. 리더님들이 꿈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 환경 속에서 제 꿈을 이루고 나간다고. 근데 그 후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것도 설명해 드려야겠다. 요거 제가 좀 작은 데에다가 담았는데요. 올해 요게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 양념을 한 번에 담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릇에다가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릇에다가 양념을 풀어서 담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가운데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도 양식에서는 많이 쓰는 플레이팅 방법이거든요. 버블을 많이 쓸 때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다진 가루 해야 되는 다진 가루 묻힐 때 맛있겠다. 다른 맛이 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약간 한식 느낌을 넣고 싶으시면 간장이랑 참기를 위에다가 한 번 더 살짝 둘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닭가슴살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되게 하얗게 됐어요. 이게 저온으로 해주실 때 생기는 거거든요. 보시면 펄럭펄럭 느낌이 납니다. 진짜 보들보들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뜨거운 오일에다가 한 번 더 구워주시면 스테이크로도 드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펄럭펄럭펄럭 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아까 20분 맞춰놓고 19분인데 저는 주로 한 8분 정도 합니다. 네, 저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것도 맛성분이잖아요. 얘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때 최고화력으로 켜줍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응축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게 또 치킨 스톡이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들만 뵈면 자, 이렇게 지글지글 올라오는데 사실 이 친구들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 구워주시고 나면 꼭 늘러붙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집은 소를 키워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스테이크를 먹는데 스테이크 굽고 나면 이렇게 늘러붙어 있으면 크림을 부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감자를 익혀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약간 타는 느낌 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볶아주세요. 자, 근데 나 집에 화이트 와인이 있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 지금 화이트 와인을 넣어주시면 화이트 와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고명처럼 그 맛들이 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스테인리스 팬 쓰실 때는 물을 이렇게 옆에다 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건강한 미스팅 워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활용해 주시면 육수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파슬리 넣어주고 네? 그거 얘기 또 해도 되나요? 지금 오늘 요리 끝내야 되는데 그거까지 얘기할까요? 자, 저희가 적양파, 흰양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흰양파가 적양파에 비해서 황성분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매운맛이 나요. 근데 황성분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연기가 날 때 비린맛을 잡아서 나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수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비린 요리를 해야 돼. 뭔가 비린내를 제거를 해줄 거야 라고 할 때는 적양파보다는 하얀색 양파를 선택해 주시면 좋고요. 뭔가 달짝지근한 맛 만들고 싶어 라고 하시면 적양파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무침 요리 같은 거 해주실 때는 적양파, 그 다음에 뭔가 국물, 육수를 낼 거야. 근데 그때 단맛보다는 약간 시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하얀색 양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진짜 말 많죠. 양파를 말해도 말이 너무 많아요. 자, 거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유자원으로 단맛 조금 넣어줄게요. 네, 유자원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자, 그리고 짠맛은 그냥 어간장 조금 넣어줄게요. 사실 모든 요리를 하실 때 보험 같은 친구가 있어요. 저는 막 여기서 여기저기서만 밖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보험이 바로 뭐냐면 굴소스입니다. 굴소스는 양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일식이 됐든 한식이 됐든 요리가 뭔가 맛을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할 때 한 스푼만 넣어주시면 모든 맛이 해결돼요. 굴소스 넣지 말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저는 오늘 플레인 요거트를 좀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크림 소스 만들 때 크림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에서는 크림보다는 요거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거트 넣어주는데 네, 단맛 없는 거. 네, 이것도 아주 그냥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왜냐면 제가 유자원에다가 플레인 요거트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주시면 소스가 완성이 돼요. 소스가 완성이 되면 여기에다가 레몬 살짝 넣어가지고 신맛도 넣어주고 이제 그릇에 담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우리 스테이크 같은 거 담아주실 때 고기 위에다가 소스를 많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소스가 내 맘대로 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는 친구들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스를 미리 깔아줘요. 자, 소스를 미리 이렇게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줍니다. 자, 고기를 이렇게 올려주고 후추 한번 솔솔솔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죠? 송화소금은 뭐다? 그리고 풍미를 더해줄 때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좋은 게 바로 이 치즈라든지 허브류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치즈도 요거 그냥 파마산 치즈예요. 근데 보시면
요즘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와요. 포장된 거 사시면은 아주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여기다가 파슬리 숨겨있는데 파슬리를 다 썼네요. 파슬리도 살살살 이렇게 뿌려주면은 여기까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잘 놓도록 할게요. 알겠어. 얼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셔야 되는데. 자, 그리고 스프도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양배추 넣어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재료들 많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근데 콩맛이라든지 이런 날맛이 좀 싫어라고 하시면은 카레를 좀 넣어주시면 진짜 맛있어집니다. 이때 포인트는 카레를 조금만 넣어주시면 카레가 돼요. 카레는 원래 넣으시는 거에 3분의 1 정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맛있는 후추도 한번. 후추를 진짜 많이 쓰죠. 왜냐면 이 후추가 진짜 맛있거든요. 요 후추 캄보디아 후추인데 캄보디아에 갔더니 저 후추를 꼭 사야 된다고 했는데 저걸로 아보카도 저희 오일에다가 어간장이랑 파스타에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이제 뭐 될까?